자, 그리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싱글톤이라는 것도 살펴봤고, 스태틱이라는 거 살펴봤어요. 그러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널. 도대체 파이널은 언제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일단은 파이널의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파이널은 뭐죠? 파이널. 자, 파이널이라는 거를 익숙하기 위해서 아까 썼던 메인 예를 그냥 뭐 클래스 하나 더 안 만들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프라이빗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트. 자,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는 웬만하면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우리가 인트 pi 네. 뭐 이렇게 의미를 붙였다고 합시다. 인트가 아니라 더블이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원주율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원주율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파이널이라는 거 우리 옛날 변수할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왠지 이걸 보니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한다. 여기서 만약에 원의 넓이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는 우리가 공식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원주율은 보통 3.14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이런 수식이 있다고 칩시다. 자, int radius 반지름이 5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더블 에어리어 넓이는 radius 곱하기 radius 곱하기 3.14. 자, 이런 수식이 있다고 합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radius는 대략 그 영어 그 문장을 보니까 반지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3.14가 우리 원주율이라는 걸 알지만 3.14가 뭔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3.14라는 거. 자, 반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radiu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반지름이란 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면 뭐 3.14가 원주율이니까 파이가 pi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해서 pi는 아까 위에 있네요. pi는 3.14. 좋아요. 그래서 pi라고 했습니다. pi 3.14요. 자, 이거 에러나는 거는 스태틱이란 키워드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스태틱이 안 붙었냐면 자, 이 메인이라는 자, 우리가 스태틱 아까 배울 때 변수에만 썼지만 함수 메소드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메소드 안에서 쓰면 이 스태틱이란 메소드 안에서 외부의 변수를 쓸 때, 내부에 생성한 거 말고 외부의 변수를 쓸 때는 걔도 스태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고 지금 에러가 없죠. 자, 그러면 pi라고 하면 3.14인데 우리가 변수로 표현하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죠? 성공했어요. 자, 근데 pi는 3.14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pi는 100.5라고 해도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3.14라는 숫자는 뭐예요? 상수죠. 그 값 자체는 변경할 수 없잖아요. 자, 변수는 값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변하는 값이라고 해서 변수인데 상수는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은 게 상수잖아요. 근데 그 상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려고 이렇게 변수 형태를 띄었더니 상수가 아니라 이제 변하는 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수인데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상수의 성격을 바꾸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자, 보세요. 파이널은 키워드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여기 보세요. pi는 100.5라는 값이 이 문장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파이널이라는 키워드를 붙임으로 인해서 요 pi라는 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pi라는 변수는 에러가 나는 거죠. 뭐라고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final field는 cannot be assigned, assign 값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final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만 여기서 끝. 즉, 너 pi라는 변수는 만들자마자 3.14로 초기화한 이후에 더 이상 값을 변경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름을 갖는 상수가 됐잖아요. 상수. 그래서 파이널이 변수 앞에 붙이면 자, 그래서 파이널이 변수 앞에 붙이면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상수형 변수. 즉 상수라는 얘기예요. 상수. 그리고 이러한 상수형 변수는 대문자로 하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수는요, 구분하기 쉽게 소문자가 아니라 항상 대문자로 가도록 우리는 문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약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듯이 자, 이거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컨스턴트예요. 컨스트. C 언어의 컨스트가 자바에서는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 붙으면 얘는 더 이상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파이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아까 스태틱과 스태틱이 아닌 애들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생성자요. 그래서 이 교재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재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이 교재라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 자, 생성자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디폴트 패키지와 A 패키지, B 패키지, 메인 패키지, ST 패키지가 있죠. 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원래 자바는 디폴트 패키지를 주지 않고 항상 패키지명을 주는 걸 추천을 해요. 패키지명을 주는 걸 추천. 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지금 메인이라는 패키지에 main.java가 있습니다. 그죠? main.java가 있어요. 이거 열어볼게요. main.java 클래스 여기 메소드.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접근 제한자 중에 프라이빗을 제외하고 나서는 프라이빗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그죠?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런 애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같은 패키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근데 퍼블릭이라는 애는 뭐라고 했어? 퍼블릭이라고 쓴 애들은 패키지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B라는 패키지에 B라는 패키지에 대문자 B 클래스가 있죠. 자, 그럼 제가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B라는 클래스 자체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클래스 자체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B라는 클래스에 B 이런 식으로 자, B라는 클래스에 B라는 클래스에
객체, 아직 객체가 안 됐죠? 객체 변수인 b를 멤버 변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패키지가 있는 애가 패키지가 없는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애를 그러면 자, D라는 애는 뭐예요? 퍼블릭이죠? 그죠? 그럼 D라는 애를 어디서 한번 불러볼까요? D. 못 불러와요. 못 불러온다고. cannot be resolved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디폴트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 있는 애들은 패키지 이름 없는 애들 거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패키지가 없는 여기서는요, 뭐 얘가 돼도 좋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패키지에 있는, 자, B 패키지에 있는 B라는 클래스, B 패키지에 있는 B라는 클래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아까 제가 에러가 나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패키지를 아예 안 쓰거나, 근데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가갖고 프로그램이 양이 많아지면 패키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폴트 패키지가 아니라 정 패키지명을 주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굳이 필요 없다 했을 때 디폴트로 두지 마시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 있죠? 프로젝트 이름을 패키지로 디폴트로 주세요. 그냥 얘를 그냥 패키지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자체를 그냥 패키지. 아 근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뭐 P라고 이렇게 P. 디폴트 P. 그냥 뭐라고 할까요? src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리고 move 하면 지금 뒤에 있는 애를 요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src 패키지 있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주세요. 여기로. 그러면 디폴트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럼 패키지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럼 아까 디폴트 패키지에 있는 메인에서 기억나시죠? 여기서 D라는 클래스 못 불러왔잖아요. D 하면 이제 D가 불러올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는 웬만하면 아무 이름 없는 패키지는 쓰지 마시고 항상 패키지명을 적절하게 주시는데 나는 굳이 안에 내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게 뭐 파일이 뭐 한두 개밖에 없어서 굳이 패키지를 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습관이 중요한 거, 습관이 무섭고 중요한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두 개의 자바 파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서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이나 속성별로 패키지별로 묶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일 간단한 뭐 메인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생성자를 알아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컨스트 하면은 그 시언어의 그 우리 파이널에 해당하는 컨스트 같으니까 펄슨 뭐 이렇게 해보자. 펄슨 여기 혹시 여러분 아까 저 따라서 다 하셨으면 팁이라는 클래스 갖고 계시죠? 요거를 해볼까요? 그냥 여기다 할까요? 예. 자, 여기. 자, 우리 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색상은 뭐, 인치는 얼마, 가격은, 이런 정보 세팅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팁이라는 객체 만들고 나서 컬러와 인치와 프라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가 우회 경로를 만들어준 그런 애를 통해서 했죠.
이거 하면 좀 복잡하겠네. 죄송해요. 하나 만들게요.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펄슨이라고 해봅시다. 펄슨이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자, 보시면 펄슨이라는 클래스에 멤버 변수로 간단하게, 자, 스태틱과 스태틱 변수 하나, 스태틱이 아닌 변수 하나,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생성자. 자, private int person이니까 뭐 age 나이,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스태틱 하기 전에 이제 저 변수 하나만 할게요. 자, 그리고 private, 자, 사람하고 스트링 네임이라고 합시다. 네, 스트링 네임. 자, 이거 프라이빗이니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getter setter는 어떻게 만든다? 여기 소스에 보시면 제너럴 getter setter 있어서 다 클릭하고 제너레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이제 객체를 이제 불러와서 실행하는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메인 클래스.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을 메인 02라고 하고 메인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다 보이시죠? 크게 하겠습니다. 자, 펄슨에, 자, 그럼 펄슨이라는 객체를 P1 한 명 만들어요. 사람을 한 명 만들어서 정의하는 거, 이 사람을. 자, 그러면 P1이라는 사람의 나이, set age는 뭐 20대야. 20살이고요. P1의 set name, 이름은, 이 사람 이름 뭐겠어요? 이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행을 하면 당연히 생성된 출력한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뭐 우리가 출력한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정상이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객체를 생성할 때 new 키워드를 쓰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new라는 키워드 한 칸 띄고 클래스명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생성하죠. 항상 이렇게 생성하죠. 생성할 때 잘 보세요. 요거 new 한 다음에 클래스명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클래스 내부에서는 클래스명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누가? 자동으로. 우리는 잘 보세요. 여기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여러분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는 이 변수를 값을 세팅하고 가져올 수 있는 얘 말고는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new person 하면 뭐가 호출되냐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예요. 디폴트 생성자. 자, 우리가 아까 패키지 할 때 디폴트 패키지라는 말 썼는데 뭐였습니까? 디폴트 패키지는. 디폴트 패키지가 왜 디폴트 패키지였죠? 패키지명을 안 줬기 때문에 디폴트 패키지였죠. 그럼 여기는 디폴트 생성자래요. 왜 디폴트 생성자죠? 방금 제가 말한 거랑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아까 패키지 만들 때 패키지명을 지정 안 하면 얘가 디폴트 패키지였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폴트 생성자라고. 그럼 얘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라는 거예요. 이 펄스이라는 클래스 만들 때 제가 여기서 생성자라는 단어를 쓰고 얘는 생성자입니다 라고 하는 애가 없죠? 없죠? 그런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렇게 new 클래스명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럼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자동으로 자, 다시 정리할게요. 헷갈리실까봐. 자,
객체 생성 시 순서는 첫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고요. 생성자가 호출되고 이 생성자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first name 뭐에서 p1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죠. new 오른쪽에 있는 거 new person 요런 모양을 취할 때 자 new 뭔가 새로 생성하는데 person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예요. 생성자. 얘가 생성자예요. 생성자. 여기선 얘가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메소드. 이렇게 생긴 메소드. 이게 바로 생성자예요. 자, 근데 생성자는 특징이 뭐냐면 생성자의 특징은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소드명은 자, 생성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객체가 생성될 때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자동으로 생성돼야 되니까 그 메소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컴파일러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내가 자동으로 호출돼야 될 메소드 이름을 알 수가 없죠. 미리 지정해 놔야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해 줄 거 아니에요? 아니, 호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얘가 무슨 인공지능도 알고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뭘 코딩했는지 어떻게 알고 알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new person 하면 내부적으로 생성자 호출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호출했을 때 생성자는 메소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메소드라는 거는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지어주면 얘가 누구를 호출할지 모르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뭐요? 메소드명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메소드 만들 때 이름은 클래스명을 피해야겠죠. 왜? 얘는 생성자니까.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생성자는 메소드예요. 메소드인데 자, 메소드가 우리가 항상 뭐라고 했죠? 리턴 타입이 있다고 했어요. 얘가 리턴할 게 없으면 없다는 걸 나타내는 void라고 쓰는데 그것조차 안 쓴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아예 없다.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일반 메소드는 public 예를 들어 void 그리고 메소드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생성자는 public 클래스명 이렇게 한다는 거죠. public 클래스명 앞에 분명히 이 클래스명 메소드 형태죠. 가로 열고 닫고 자 변수 그러니까 이름 뒤에 가로 열고 닫고 있으면 메소드란 말이에요. 근데 리턴 타입이 설마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없다고 나타내는 void 쓰면 얘는 그걸 아예 기술을 안 합니다. 기술 안 해요. 자 그리고 메소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 조건이 없으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기본 생성자 반드시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보세요. 이 P1이라는 객체 우리 생성했죠? 그러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person 가로 열고 닫고 라고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게 생성자라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거 우리 만든 적 없어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본 생성자는 숨겨서 제공. 무슨 말이냐? 우리 안 했잖아요. 기본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예요. 디폴트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필요에 의해 좀 더 기능이 있는 생성자를 만들면 원래 얘가 숨겨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 생성자 있죠? 기본 생성자는 더 이상 제공 안 한다. 네, 더 이상 제공 안 해요. 그럼 더 이상 제공 안 하면은 슬프게 우린 못 쓰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직접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상황에 따라서
그럼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우리 실습으로 한번 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생성자? 펄슨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럼 이게 메소드 모양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성자를 우리는 기술을 안 해도 얘가 제공하고 있지만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숨어 있는 애를 우리가 불러낼 거야. 어떻게 생겼냐? 자, 생성자는 항상 퍼블릭이 돼야 돼요. 퍼블릭. 얘도 메소드니까 퍼블릭. 왜? 퍼블릭이 아니면 프라이빗이면 어떻게 해요? 객체 생성할 때 걔를 못 부르니까 객체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객체가 생성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펄슨에 자, 퍼블릭 한다면 원래 일반적인 메소드는 이렇게 인트나 보이드나 리턴 타입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리턴 타입 아예 없습니다. 아예 안 써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메소드 이름이죠. 자, 메소드 이름인데 아무거나 우리 마음대로 쓰면 얘가 자동으로 뭘 불러야 될지 모르잖아. 중구난방 모르죠.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뭘로?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소드. 근데 메소드가 되려면 가로 열고 닫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밑에 거 보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가 호출됐을 때 뭐를 할지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요? 기본 생성자 호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기본 생성자 호출. 자,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실행을 하면.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바로 우리 출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객체가 생성됨. 그죠? 맞죠? 자, P1이 여기 요 라인이 끝나면 객체가 생성된다고 우리가 프린트를 했어요. 이게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요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객체 생성할 때 누가 호출된다고요? 생성자가 호출된다. 생성자. 얘는 지금 어떤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냐면 펄슨 가로 열고 닫고 요런 생성자.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요런 생성자. 우리가 항상 보던 거. 요게 기본 생성자예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 만들어 봤죠? 정말 호출되는지 보려고. 자, 기본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놔야 되고 생성자는 무조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리턴 타입 없고요. 리턴 타입 없고 생성자 이름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그죠? 매개 변수 없는 이런 거 그죠? 자, 그럼 얘 실행해 볼게요. 뭐라고 나왔죠? 자, 객체가 생성되면 우리가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근데 기본 생성자 호출이 먼저 출력됐죠? 왜? 28번 라인에서 오른쪽 하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거 할 때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됐잖아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 호출되는 거 보려고 문장 프린트 해봤죠. 진짜 호출되는지. 자,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없으면. 자, 기본 생성자는 없어도 디폴트로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기본으로.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걔가 호출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아버렸으니까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데 뭔가 우리처럼 이런 거를 하는 생성자가 아니죠. 그냥 객체 생성에 충실하네.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됐고 문장 하나밖에 실행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런 기본 생성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만들어 봐서 뭔가 필요한 내용을 넣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줄 게 뭐냐? 자, P1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는 무조건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옛날에 변수 int a 한 다음에 a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값 세팅하는 거 할 수 있지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얘도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set age, set name 호출해서 필요한 변수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값으로
age와 name을 세팅하고 싶은 거예요. age와 name을. 그죠? age와 name을 세팅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얘를 불러서 여기에다가 뭔가 age는 스트링은 name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렇게 생긴 생성자 호출하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럼 얘를 호출하니까 내부에 있는 변수는 10, name은 AA라고 세팅을 우리가 지정한 값으로 할 수 우리가 미리 약속한 값으로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요거 만들 때는 나이는 10살, 이름은 AAA지만 또 다른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할 때 이번에는 나이는 100살이고 이름은 뭐 드라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값만. 자, 그럼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뭐를 하냐? 내부 변수의 기본값, 즉 초기 값을 세팅할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 그 클래스는 어떤 변수들을 갖고 있는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항상 뭐 얘는 0, 자 숫자는 0, 그리고 문자는 공배, 뭐 이런 걸 디폴트로 항상 세팅한 상태에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면 사실 안 해줘도 돼요. 왜? 이 클래스의 내부 변수들은 클래스의 멤버일 때는 자동으로 디폴트 값으로 컴파일러가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자, 요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P2라는 클래스는, P2라는 객체를 만들 때는, 아까처럼 나이는 뭐, 좋아요. 뭐, 5000, 1500살이고, 이름은 진짜 드라큘라라고 하고 싶어요. 드라큘라. 이렇게, 자, 보세요. 1500이라는 값을 넘기고 드라큘라라는 값을 넘겨서 내부에서 age는 1500으로 세팅하고 name은 드라큘라라고 세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메소드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뭔가 어떤 설계했으면 그런 설계 방향으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펄스라는 생성자가 이렇게, 이거 기본 생성자죠. 이렇게 매개 변수, 즉 데이터를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는 생성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을 전달받도록 생성자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왜? 메소드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메소드. 어떤 메소드? 이름은 지정되어 있고 리턴 타입 없는 애. 자, 그럼 얘도 퍼블릭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니까 펄슨이라고 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펄슨에 그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펄슨하고 여기 펄슨하고 이름도 같고 여기 매개 변수 있는 부분도 완전히 같아 버리니까 여기는 int age, string name. 그럼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this.age에다는 age를 세팅하고요. this.name에는 name을 세팅하는 걸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도 메소드, 얘도 메소드. 자, 그럼 얘는 기본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으니까 기본 생성자고,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이름 갖게 하는 거 뭐라고 했죠? 메소드라는 트럭이 있는데, 펄슨이라는 트럭이 똑같이 있는데 얘는 적정 짐을 싣고 있지만 얘는 얘랑 다르죠. 과적을 했죠. 과적했잖아요. 과적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오버로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객체 지향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오버로드에
오버로드, 오버라이드 막 그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버로드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 생성자 얘기하시면은 이거는 100점입니다. 100점. 생성자.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되게 시끄럽네. 이 시간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밖에 시끄러워서. 자, 그런데 이 펄슨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메소드니까 여러분 메소드 안에서 또 다른 메소드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get age라는 데서 생뚱맞게 set age 해가지고 이런 거 호출할 수 있죠.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 호출하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러면 얘를 기본 생성자 호출됐을 때 변수 age는 0, name은 공백을 초기화하는 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해주고 싶어요. 얘를 호출해서 age는 0이고 요렇게도 호출할 수 있겠죠. 그죠?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 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ge와 name을 내가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값 전달하면 특정 값을 세팅해주는 생성자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생성자에서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this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펄슨이 아니라 자, 다른 메소드는 이렇게 메소드 이름 써주면 되는데 생성자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내가 일을 안하고 다른 생성자한테 시켜서 저 값 세팅했다. 그래서 생성자 위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애를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직접 이렇게 변수에다 세팅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얘는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여기죠. 자,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고요. 얘는 생성자인데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매개 변수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생성자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메소드라는 건 이름이 같아도 여기 모양이 다르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특이하게 이런 생성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생성자요? 퍼블릭, 자, 이름은 person, 클래스 이름은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int age. 그러니까 나이만 가져오고요. 나이만 가져오고, 그리고 이름은 그냥 요렇게도 초기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오버로드예요. 얘도 매개변 생성자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매개변수 생성자로 구분되는데 생성자의 개수는 최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생성자의 역할은 원래 오리지널 역할은 멤버 변수를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있으면 얘들을 객체 생성과 동시에 적절하게 초기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초기화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두 개면 두 개 다 있는 거, 자, 디폴트 없는 거, 두 개 다 있는 거, 네, 디폴트 없는 거, 디폴트 두 개 다 있는 거, 둘 중에 age 있는 거, age 없고 name 있는 거. 경우의 수, 그러니까 두 개면 2의 제곱, 경우의 수 네 가지잖아요. 그럼 최대 나올 수 있는 생성자는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엔 이렇게도 객체 생성할 수 있겠죠. person의 p3는요. new person의 이번에는 뭐예요? 한 300 이렇게 하면 300 그죠? 자, 그러면 다 각자 객체 생성이 가능한데 new 할 때 이렇게 생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생긴 생성자 뭐 값을 두 개를 받는데 정수와 문자를 이렇게 처리하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고 얘는 뭐야? 숫자만 하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의도하지 않게 항상 생성자를 호출했던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생성자가 뭔지 배웠고 필요에 따라서 생성자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